집에 가면 마누라가 잔소리만 하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애비 마음 몰라주고 이렇듯 50대 가장인 내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의 삶의 돌파구가 필요했다. 나이는 자꾸 더 먹어가고 반복되는 생활 속에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허무했고 재미도 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라고 느껴졌으니 말이다. 그런 내가 우연히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나도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요새는 마누라와 각방까지 쓰며 지내는 부부 사이인데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 정도는 한 번쯤 타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난 중년들의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 모임을 자주 주최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는 산악회에 가입을 했고 정모도 가끔 나가며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에도 조금씩 참석했다. 드디어 산악회에서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떠난다는 공지가 나왔고 우리 산악회는 남자 회원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남자 회원들 대부분은 참석을 하기로 했다. 거기에 이번엔 나도 포함이 됐다. 드디어 등산복을 갖춰 입고서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타러 집을 나섰다. 모이기로 한 장소에 회원들이 하나둘씩 보인다. 난 그쪽으로 다가가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니 이번 모임을 주도했던 카페지기가 내게 한마디 한다. 이번에 처음 참가하시는 거 아니냐며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처럼 재밌게 놀며 좋은 시간 가지라고 말을 한다. 난 알았다고 했고 이 나이에 이게 뭐라고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15분가량을 그곳에서 서성이듯 대기하고 있었는데 회원 한 명이 갑자기 온다 그러며 소리를 낸다. 그랬더니 모두가 일제히 관광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다. 나도 조금씩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기 시작한다. 드디어 관광버스 한 대가 우리 쪽을 향해 도착했고 버스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카페지기는 우리 보고 어서들 타라고 말하자 한 명씩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버스 입구에 서 있던 한 아줌마가 한 명씩 번호표를 준다. 그러면서 받은 번호표대로 앉으라고 하는 것이다. 드디어 나도 버스에 올랐고 번호표를 펼쳤는데 16번이었다. 조금씩 버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아줌마들이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나를 유심히 쳐다본다. 그 모습에 좀 민망함이 찾아왔지만 뭐 다들 놀러가는 것이니 그러려니 생각했다. 드디어 내 번호가 보인다. 그리고 내 옆자리에는 이미 아줌마 한 명이 앉아있다. 난 그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니 아줌마도 나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한다. 그런데 이 아줌마 뚱뚱한 편이다. 내 아내는 마른 편인데 이런 뚱뚱한 아줌마와 함께 나란히 옆에 앉아있으니까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모두들 번호표를 받고 제각기 자신의 자리에 다 앉았고 아까 버스 입구에서 번호표를 건네준 아줌마가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한다. 만나서 반갑다면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열정적으로 노는 분들이 좋다면서 기대해보겠다고 말하니 일제히 우리 산악회 남성 회원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뒤 우리 산악회 카페지기가 마이크를 이어받았고 이렇게 나이 먹고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신나고 재밌게 놀아보자고 말하며 여성분들 모두가 미인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버스 안 아줌마들의 함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모두가 처음은 아니라는 듯이 버스 차창 커튼을 다 치고서 신나게 음악을 틀고 술과 편육과 떡을 먹으며 아주 재밌게 시간을 보내며 놀기 시작한다. 그런데 내 옆에 앉아있는 뚱뚱한 아줌마가 갑자기 내 허벅지를 능글맞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어머나 어쩜 이렇게 얇으세요라며 자기도 예전엔 나 같은 다리였는데 나이 먹고 살펴서 뚱뚱해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난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니 갑자기 화색이 돋는 얼굴로 그 뚱뚱한 아줌마는 정말이냐며 너무나 좋아라 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한 잔 받아라면서 잔을 권했고 난 잔을 들어 따라준 술을 마시려고 하니 갑자기 그 뚱뚱한 아줌마가 애교 섞인 몸짓으로 나를 툭 치며 그렇게 마시면 재미없지 않냐며 자기 팔에 내 팔을 끼고 러브샷을 하자는 것이다. 난 못할 것 없어서 같이 러브샷을 시도했다. 그랬더니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줌마와 우리 카페 회원이 그런 우리들을 보고서 벌써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간 거냐며 아주 보기 좋다고 말하는데
자기네들이나 신나게 놀 것이지 참견하는 게 영 부담스럽다. 어느덧 춤판이 시작되나 싶더니 그 좁은 버스 통로에서 브루스를 추는 커플들이 보였고 버스기사가 그건 좀 위험하다고 살짝 주의를 주니 춤추던 커플은 제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는 노래방 기기를 틀어서 앞자리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난 어떤 곡을 부를까 고민을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사실상 처음인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를지 너무나 망설여졌다. 난 평상시에도 좋아했던 남진의 빈잔을 부르기 위해 그 곡을 선곡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다가왔고 난 마이크를 들고서 나름대로 멋들어지게 남진의 빈잔을 부르니 내 파트너인 뚱뚱한 아줌마가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한 듯 해벌레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나는 그 모습에 더욱더 의식하여 감정을 실고서 멋지게 노래를 계속 불렀고 노래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 파트너인 뚱뚱한 아줌마는 나에게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냐며 자기는 정말 남진이 와서 노래 부른 줄 알았다며 너무나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드디어 내 노래가 끝나니 이번에는 뚱뚱한 아줌마가 노래 부를 타이밍이었는데 이 아줌마가 선곡한 곡은 국민 18번 남행열차였다. 전주가 나오고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서 난리에 아주 좋아라 한다. 이 아줌마 외모는 뚱뚱할 지언정 이런 데 와서 한두 번 놀아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가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노래가 끝나자 이 아줌마에게 하나씩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자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나이는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것도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난 마지막으로 그럼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 타본 게 오늘로써 몇 번째냐고 말하니 그건 말할 수 있다면서 오늘이 바로 7번째라고 하는데 역시 고수의 벨이 느껴졌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뚱뚱한 아줌마는 나에게 그러는 사장님은 오늘이 몇 번째 타신 거냐고 말하자 나는 왠지 오늘이 처음이라고 말하면 창피한 것 같아서 이번이 3번째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내 팔을 툭 치면서 어쩐지 그럴 것 같았다면서 아까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얼굴도 반반하시니 이런데 처음을 보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거짓말하기 잘했단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재밌었고 처음에는 뚱뚱해서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내 파트너인 이 뚱뚱한 아줌마에게도 조금씩 호감이 가기 시작했다. 따지고 보면 여자인데도 나무토막 같은 마누라보다 이렇게 성격 좋고 잘 노는 이 아줌마가 더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참고로 이번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는 당일치기 여행이어서 늦게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코스였다.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들은 각자의 파트너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나 역시도 이 뚱뚱한 아줌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어려울 것 같고 어색하기만 했던 스킨십도 어느새 우리는 자연스레 이어졌고 서로가 마음에 정말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제대로 놀기 원해서인지 그 목적이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했다. 불하지만 이제 드디어 돌아갈 시간이었다. 난 모든 게 아쉬웠다. 아까 말했듯이 내 나이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이런데 안 나오면 이런 이성 친구 언제 어디서 만나보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뚱뚱한 아줌마는 나이며 지역이며 어느 것 하나 말해주기 싫다고 했지만 난 이 아줌마를 나중에라도 다시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뚱뚱한 아줌마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나이는 몇이고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니 이 아줌마가 말은 안 하고 갑자기 종이에 무언가를 적더니 나에게 주는 것이다. 보니까 전화번호였다. 그러면서 나에게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대충 들어는 봤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어차피 오늘 하루 만남을 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없는 룰이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이었고 그 금기를 깨는 사람은 절대로 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난 뚱뚱한 아줌마가 건네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드디어 아줌마들이 먼저 내리는 목적지에 다가왔고 내 파트너도 내릴 준비를 한다. 나에게 오늘 하루 너무나 즐거웠다고 말하는 이 아줌마 결혼하고 나서 이런 설렘을 안겨다 준 건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런 설렘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봤다. 그렇게 아쉽게 우리는 헤어졌지만 난 집에 돌아와서도 이 뚱뚱한 아줌마가 자꾸만 생각이 났다. 난 나도 모르게 그 아줌마가 건네준 쪽지를 펼쳐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고 날 밝으면 바로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난 설레는 마음과 함께 쪽지를 보며 뚱뚱한 아줌마의 전화번호를 하나씩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였다.